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오 기초 설계 세미나를 맡게 된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크레오에 대한 좀 기본적인 설명과 모터 브라켓을 그 뒤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는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고, 어, 나는 크레오를 배워봤는데 까먹었다. 약간 이러시는 분들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크레오 설치하는 것부터 벌써 얘기를 드릴게요. 위에 있는 저 링크로 들어가셔서 우선 PTC에 그 아카데믹 아이디를 하나 생성을 해주세요. 특히 이 제가 써놓은 부분 아카데믹 프로그램은 other, 타이틀은 college university student, school은 연세 university, country는 South Korea. 이거 꼭 지켜주셔서 만들어주세요. 아카운트를. 그 다음에 저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 다운로드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동의 누르시고 컨티뉴 바로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처럼 이 다운로드 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저 HTTPS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크레오는 애플, 맥에는 깔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윈도우에서만 깔리니 주의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운받은 파일을 푸신 다음에 setup.exe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 소프트웨어 설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협약에 동의를 하면 이 라이선스 확인 페이지로 나오게 돼요. 그럼 지금은 제가 클릭해놔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긴 한데 저 노드 잠금 라이선스 생성 앞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한 뒤 제품 코드에 BK800908 ED Student EDUNI를 입력하신 뒤에 저 라이선스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뭐 어떤 것을 다운받으시겠습니까?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 다 변경하시지 마시고 그냥 계속 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크레오 설치가 끝났으니 이제 크레오의 기능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요 메인 메뉴, 요 위에가 메인 메뉴, 여기가 기능 툴바, 여기 회색 부분이 작업 영역, 여기 아래 환영합니다 쓰여 있는 데가 메시지 영역입니다. 뭐 사실 이 페이지는 잘 보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그냥 정말 크레오를 딱 처음에 보는 페이지예요. 저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새로 만들기나 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존 거를 다시 불러오고 싶지 않은 열기고 새로 만들 때는 이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희는 새로 만들기를 딱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유형과 하위 유형, 그리고 파일 이름, 공통 이름 이런 게 이렇게 쭉 뜹니다. 이때 유형이랑 하위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3D 모형을 만들 때는 주로 부품과 솔리드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른 것들은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일 이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파일 이름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파일 이름 생성하실 때 정말 주의해서 생성을 하시길 바라고 한글 되지 않습니다. 한글로 하시게 되시면 나중에 파일을 열 때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템플릿 사용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 공간에 나타낸 그림은 이제 3D 공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각형들은 top, front, right 평면을 의미하면서 그냥 마우스 좌클릭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모델이라고 저희가 사용하는 기능들이 주로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오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좀 유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좌클릭은 선택을 하는데 주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시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우클릭은 중복 형상을 선택하거나 빠른 메뉴 열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크레오는 마우스 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줌인 줌아웃은 휠 롤링으로 하고 명령 종류는 휠 클릭, 화면 이동은 쉬프트하고 휠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제 제가 아시면 좋은 단축키들 두 개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 컨트롤 D를 누르시면 기본 방향이 됩니다. 자, 기본 방향이 뭐냐 하면 보시는 딱 요 상태입니다. 이따가 크레오 쓰시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평면을 선택한 후에 Shift N을 누르시면 그 평면을 수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그 두 개 많이 쓰이니까 한번 기억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크레오로 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크레오의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여기가 메인 메뉴, 뭐 툴바, 작업화면, 메시지 창입니다. 네, 잘 안 쓰고요. 바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하위 유형 이름이 뜹니다. 유형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주로 그나마 쓰이는 4개는 스케치, 부품, 어셈블리랑 드로잉입니다. 스케치는 정말 2D 평면에다가 그냥 스케치만 그리는 거고요. 쓰일 때가 있긴 하지만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부품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거고요. 하위 유형, 솔리드, 판금, 벌크 이렇게 있는데 솔리드를 그냥 많이 사용합니다. 어셈블리는 저희가 부품으로 설계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한 3, 4개를 같이 이렇게 어셈블 하면서 말 그대로 조립을 해보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로잉 같은 경우 저희가 부품으로 만든 걸 드로잉으로 끌고 오면 자동으로 설계도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쓰는 게 드로잉입니다. 네, 저희는 3D 형상을 만들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생성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정말 주의하셔서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만들 게 모터 브라켓이니까 이렇게 저는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기본 템플릿 사용하고 공통 이름은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기본 화면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좌클릭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저희는 평면 지금 탑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옆은 모델 트리라고 해서 기본적인 평면 3개와 그 좌표축이 나오고요. 지금 다음부터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기 아래에 이게 다다다다닥 뜨게 됩니다. 모델 트리에서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좌클릭으로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서 어떤 게 어떤 평면인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휠 바로 사용해 볼게요. 휠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3D 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잡고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시니까 조금 편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여기가 프론트네요. 여기는 어딜까요? 탑인가요? 네, 이게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과 D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형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키가 되게 편하게 사용되니까 컨트롤 D 꼭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직 보기도 해볼게요. 탑 평면을 선택해보고 Shift와 N을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요건 회전이고 좌클릭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형상 선택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동은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 화면 이동, Shift 클릭 드래그입니다. Shift 누르시고 휠 누르시고 휠을 다시 드래그를 이렇게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이동과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컨트롤 D, Shift N.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정말 오랜만에 크레오를 만지시는 분들은 좀 이거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눌러보고 네, 이제 저희 모터 브라켓을 만들기로 했죠. 모터 브라켓의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어떤 모터의 브라켓을 만들 거냐? SG90 서브 모터의 브라켓을 만들 거예요.
SG901이 저희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서버 모터예요. 작고 싸고 그리고 워낙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정확도가 높진 않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쓰이는 서버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브라켓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모터 브라켓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모터를 이렇게 잡아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관절과 관절을 이어줄 때 특히 사족보행 로봇 같은 그때 쓰이는 브라켓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터가 이렇게 화살표대로 쏙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정을 해두라고 이렇게 원이 뚫려 있어요. 나중에 이걸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딱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고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바닥을 바라보게 되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옆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가 있는데 이 서버 모터는 이런 선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안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럼 얘가 되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기 선을 빼주는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모터를 잡아주는 거니까 뭘 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디귿 모양은 뭘 하는 걸까요? 처음에 이 브라켓을 딱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뭔지 정말 예측이 잘 안 가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좀 실제 어떻게 쓰이는 건지를 영상을 찍어뒀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터 브라켓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를 제가 오늘 만든 모터 브라켓을 뽑아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구멍이 있고 나사 들어갈 구멍들 여기 디귿자 모양 이렇게 여기 선 빼는 구멍까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모터를 넣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선이 빠져나와 있고 얘가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고로 얘는 얘랑 여기 길이만 다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저 구멍들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 돌아가도록. 자, 다시 볼게요. 저렇게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 봐도 너무 헐겁죠? 그래서 저 서버 모터를 사게 되시면 저런 하얀 저게 같이 와요. 저걸 저 위에 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이게 구멍들이 되게 많이 뚫려있죠? 여기에 이 빨간 디귿자 모형에 나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이 완벽하게 하얀색과 빨간색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나사가 없으니 손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서버 모터가 이제 전압이랑 뭐 전력이랑 이런 걸 받고 저희가 제어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 위에 구멍이 있는 거구나.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약간 헐거워요, 느낌이. 그래서 여기 아래 구멍을 이런 식으로 뚫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구멍이랑 아까 PPT에서 보여드린 이 바닥의 구멍을 같이 뚫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뻥 뚫리게. 그래서 이 구멍에 이런 원 기둥에 걸 이렇게 쏙 넣어서 이중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 2개랑 여기 아래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럼 브라켓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3D 영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입니다. 이 SG90이 워낙 흔한 모터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는 사이트들마다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놓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제일 많이 쓰는 디바이스 마트의 경우 아래로 쭉 내리시면 여기 관련 자료의 데이트 시트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같은 제품인데 치수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 22.6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22.8입니다. 되게 치수가 달라요. 또 볼까요?
2에서 2.2다. 근데 여기는 그냥 2다. 이런 치수를 가지고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그럼 정확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런 거 말고 저희 동방에 가시면 자를 사용하셔도 되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직접 하나 손에 드셔서 직접 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필요한 치수들을 직접 다 재왔습니다. 이게 모터의 앞모습, 두 번째가 모터의 옆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모터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될 형상,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시면 저 모터 브라켓이 아래를 딱 감싸고 여기 디귿자 형상 맨 마지막에 그 옆에 딱 붙는 그런 모양이었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치수를 좀 더 기입을 해볼게요. 자, 공차를 꼭 주셔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0.2씩 넣고 있습니다. 공차가 왜 필요하냐? 저희가 쓰는 3D 프린팅이 그렇게 정확한 제품도 아니고 이 모터들마다도 조금씩 사이즈의 차이가 있고 저희가 뭐 치수를 잘못 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막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0.2만큼의 공차를 주면서 설계를 꼭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원래 17과 22.6이었죠? 근데 딱 이렇게 되게 되면 모터가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17.2, 22.8로 해서 이 형상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것보단 차라리 조금 더 헐거운 게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초록색으로 준 게 다 공차를 준 겁니다. 0.2씩 필요할 땐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얘는 요 길이가 요게 아까 그 똑하고 위에 넣는 건데요. 요 모양이 이 길이가 3.5로 오히려 늘어나 버리게 되면 얘가 닫히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똑 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예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얘는 0.1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 공차를 전 여기 같은 경우 좀 더 커도 괜찮아서 0.5 줬고요. 여기도 0.3이나 더 줬습니다. 이제 공차 말고 다른 치수들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구 부분 여기는 여기예요. 여기 위치인데 이 나사가 들어가는 위치만큼 이제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8mm짜리더라고요. 그래서 9 넣어줬고요. 그냥 여기는 제가 정한 임의의 숫자예요. 한 3 정도의 두께면 될 것 같아서 333으로 맞췄고 여기도 3, 여기도 3. 네, 그리고 디귿자 모양을 보시면 여기는 26.7 뭐냐? 요 길입니다. 요 길이랑 여기 아래 3만큼 더 늘어났죠, 요만큼. 그래서 그 전체 길이가 26.7 더하기 3은 29.7인데 공차져서 여기 0이 빠졌네요. 30입니다. 30만큼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오거든요. 디귿자가.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28.8 치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 캡처해 두시고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캡처를 해줘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패드 있으시면 패드에 띄워놓거나 하면서 계속 치수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캡처할 시간. 네, 이제 다 캡처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자, 실제로 설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생성했던 모터 브래켓 파일에서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여기 탑 방면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치수를, 네. 오케이. 네, 여기다 할 건데, 자, 사실 여기 보이시죠? 형태.
요게 3D 모양들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기능들인데 밀어내기, 회전, 스윕, 헬리컬 스윕, 스윕 블렌드 뭐 되게 많은데 로보인에서 뭐 필요한 것들은 웬만해선 밀어내기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 형상도 그렇고 오로지 밀어내기만 사용해서 할 거예요. 밀어내기가 뭐냐 하면 이런 땅바닥에 제 예시를 하나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원하는 평면을 하나 클릭해 봅니다. 아무 평면이나 한번 해보세요. 자, 밀어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공간에 들어오신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선, 직사각형, 원, 호, 타원 막 이런 거 엄청 많죠? 이런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뜨고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맞추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죠? 딱 스케치를 할 거면 2D 그 화면만 딱 보고 싶은데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Shift N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 Shift N을 누르기가 귀찮다. 그러면 오로지 스케치에서만 가능한 건데 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수직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밀어내기 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모든 기능을 사용했을 때 마찬가지인데 한 번 클릭하면 계속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그만 나가고 싶다, 그만 만들고 싶다 하면 휠로 한번 딱 클릭을 해주시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을 해서 지워줄게요. 네. 얘는 그냥 임의로 그냥 직사각형 하나에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잠시만요. 휠에 꾹 누르시고 옆으로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가 만들어지는구나 를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선택한 이 평면에서 이 평면에서 네모를 그렸고 이게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대로 원하는 치수만큼 쭉 똑같이 위로 쌓아 올려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올려주신 길이는 여기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뭐 10, 이렇게 10만큼 가고요. 100, 100만큼. 요 보시면 요 노란색 있죠? 요게 요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딱 만든 대로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밀어내기입니다. 밀어내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이제 지우고 컨트롤 D.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모터 브레이크를 만들기 시작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뭘 만들 거냐 하면 이 모터를 넣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일 큰 파트 있죠? 이게 제일 바깥 부분 그거를 그냥 아예 통으로 만들 거예요. 보시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가 뚫려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해줄 거고 일단 이런 식으로 통으로 쫙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평면 하나 클릭을 하시고 저는 탑평면을 선택할게요. 밀어내기 누르시고 수직 보기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만들 형상은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를 많이 한 다음에 할게요. 아이고. 저도 항상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Shift와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만들고 싶었던 그 옷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은 특이한 게 이렇게 하나를 시작점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시작점이 만들어지고 한번 누르시면 끝납니다. 근데 바로 이어져요. 뭐 그냥 한 번만 누르면 그 다음에 쭉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수직일 때 딱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래에 동그라미로 저 수직 표시가 뜨죠. 저걸 여기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릅니다. 그다음에 자, 이렇게 달라붙죠? 여기 선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얘를 옆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는 표시가 딱 뜹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저 초록색 선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쟤랑 길이가 같은 위치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같게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눌러주시고 얘도 똑같이 위로 올리다 보면 탁 하면서 저 초록색 생기고 눌러주시고 이제 쫙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났는데 선이 계속 남아있네. 어떡하지? 아까 말씀드렸죠? 취소하시고 싶으시면 휠에 한 번 딱 클릭을 해주시면 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이거죠? 휠 한 번 더. 네, 그러면 이 화면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아까 캡처 하셨죠? 그 캡처 하신 거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여기가 아까 9, 여기가 2.2, 여기가 10.2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인가요? 네. 여기가 28.8. 이거 치수를 굉장히 잘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네. 얘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뭐냐? 치수 중에 없는데? 이건 왜 필요냐 하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좌표축 있죠? 그냥 메인 좌표축. 좌표축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그냥 보는 수치예요. 맨 처음에 형상을 만들 때 이런 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 그냥 가운데 여기 할게요. 28.8이었으니까 14.4 그러시고 아이고 여기가 14.4면 안 되는군요. 14.4 더하기 2.2 해서 16.6 네, 그러면 딱 가운데에 왔죠, 이 선이.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나오고 싶냐면 18.4만큼이네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자, 저희의 외곽이 딱 잡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여기 있었죠? 요 구멍을 팔 차례예요, 이제. 요 구멍들을. 구멍을 뭘로 파냐? 어떤 기능을 쓰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밀어내기를 똑같이 쓸 겁니다. 자, 그때 와서 네모 직사각형 모양으로 뚫어주면 되죠? 자, 툴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제일 기본을 쓸게요. 한 번씩 그냥 써보세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 나중에 이런 게 막 더 편할 때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코너 직사각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 선 생성된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랑 같은 위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이 구속이 달리면 치수 조정할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게 가운데 와야 되죠, 딱. 지금 요게 치수가 22.8 여기가 12.4 해주시고 딱 가운데 와야 되니까 여기가 3 그러면 여기도 3 자, 가운데 왔죠? 이제 여기를 맞출 차례인데 치수가 뜨지 않아요. 치수 여기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여기랑 여기 사이 수직거리를 알고 싶어요. 그럼 치수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 누르시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 기준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치수가 여기 있었으면 내가 보기가 편할 것 같다 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두시고 휠을 한 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딱 치수가 생기는데 문제는 강조된 1 제약 조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세모 생겼죠? 얘랑 치수 하나 얘가 충돌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삭제하거나 변환하십시오. 둘 다 만족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치수나 제약 조건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원하는 건 얘가 가운데 있어서 얘의 값을 변경하는 거죠. 얘는, 아이고, 사라졌네. 잠시만요. 얘는 저희가 굳이 원하지 않는 위치에 이렇게 딱 일직선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제약 조건이. 저희 이 제약 조건 필요가 없죠. 이 제약 조건을 삭제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딱 얘의 반이죠. 11.4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짜잔 가운데에 오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에 짠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파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게 쌓아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키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참고로 여기 설정이 재료 제거가 방금 자동으로 눌렸어요. 이걸 취소해주게 되시면 잘 보이진 않는데 얘를 끄집어내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쌓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재료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줍니다. 다음에 치수에 맞게 17.2를 입력을 해주시면 짜잔 이렇게 뚫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확인. 네, 이렇게 뚫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들 거는 여기에 있는 요 나사 구멍 만들어 볼게요. 자, 나사 구멍을 뚫어야 되죠. 어디서부터 뚫어요? 요 평면에서부터 뚫으면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Shift N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보이시나요? 차이가 너무 안 나요. 너무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땐 얘를 모서리를 포함한 음영 처리 이게 제일 좋습니다. 얘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다 검정색 라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면 눌러주시고 밀어내기.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먹을게요. 네. 이제 딱 수직폭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 클릭해 주시고 얘도 직사각형처럼 뭐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원. 얘 이름은 중심 및 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찍는 위치가 중심입니다. 이거 뭔가 데자뷰. 여기 하면 또 엔티티 위에 점이라는 구속이 걸리면서 굉장히 귀찮아질 겁니다.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위치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치수는 저희가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아직 이 상태죠? 어떻게 끝내요? 휠 한 번.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름이 2.2 여기가 9.2 여기가 13.85 네, 여기 위치로 딱 갔습니다. 자, 근데 반대편에도 있어야 되죠. 이럴 때 쓰기 정말 좋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요 두 개의 원들이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그럼 저희가 여기 있는 대칭 복사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저 대칭 복사를 하길 원하는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대칭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 이제 복사가 될 건데 어디 축을 기준으로 요 축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를 딱 이렇게 예쁘게 갔죠.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예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빠르게 해볼게요. 원하시는 형상 선택, 대칭 복사 누르고 대칭 복사 원하는 축 이렇게 하시면 짠 만들어집니다. 돌려볼게요. 좀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생성이 됐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얘도 역시 재료 제거를 할 거죠. 구멍을 뚫는 거니까요. 방향을 반대로 넣어주시고 자동으로 기본 옵션이 전환이 되고 저희는 높이를 8까지만 해줄 겁니다. 네, 다 뚫리진 않고요. 나사 길이가 8mm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바닥에 여기 구멍 있었죠? 쟤를 빠르게 뚫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다가 할게요. 눌러주시고 밀어내기 수직 보기. 자, 또다시 원 클릭해주시고 아무데나. 네. 지름이 7.5 여기 말고 반대쪽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한번 클릭이 되면 딴 데를 누르면 이게 클릭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냥 리셋됩니다. 치수 가져와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 중점까지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럼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 중점 클릭해 주시고 클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취소하시고 싶으면 휠 아니네요. 제대로 됐네요. 제대로 됐네요. 여기가 이제 10.6 해주시고 가운데 와야 되니까 이게 어디였지? 9.2 네, 이렇게 하시면 딱 저희 원하는 위치에 왔습니다. 자, 끝났으면 확인해 주시고 재료 제거 네. 재료 구멍 완벽하게 뚫린 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 만약에 전에 하고 싶었던 거를 되게 치수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모델 트리에서 원하시는 형상 누르시고 첫 번째 거 있죠. 이게 치수 편집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쫙 떠요. 이걸 한 번에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얘로 한 번만 바꿔볼게요. 1.3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네,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이거 말고 난 아까 그 밀어내기 자체를 바꾸고 싶은데 하시면 여기 정의 편집 이러고 뜹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요 화면으로 돌아가요. 아까. 근데 여기서는 요 길이밖에 조정이 안 되죠? 아까 그 스케치 화면을 어떻게 돌아가지? 하면 지금 여기 켜져 있는데 자동으로 배치를 누르시고 여기 스케치 편집 누르시면 자동으로 스케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그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끝났어요. 남은 건 요 디귿자 부분입니다. 죄송해요. 아니네요. 이거 그거 빠먹을 뻔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선 빼주는 구멍과 이 큰 구멍 동그라미 원 구멍이 같은 쪽에 있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여기랑 여기 같은 쪽이죠. 자, 이렇게 돌릴게요. 이 원이랑 같은 쪽 여기서 한번 수직으로 쫙 뚫어볼게요. 자, 또다시 밀어내기 수직 보기 직사각형 갖고 올게요. 이 선 위에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얘는 부족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저런 거는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휠 클릭 수직 편집을 해볼게요. 치수 편집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4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그냥 약간의 디자인적 요소기 때문에 그냥 치수 그냥 웬만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래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랑 클릭하고 클릭 휠 클릭 3으로 맞춰줄게요. 3, 4, 4입니다. 확인. 저기 파야 되니까 반대하고 12만큼 봐줄게요. 아이고 12. 네, 그러면 저희 구멍이 뚫렸죠 여기 안에.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진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디귿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차이가 위랑 좀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땅바닥이랑 같은 데서부터 위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고 밀어내기 수직 보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디귿자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얘도 선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냥 대강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같은 길이 아닙니다. 뭐 같은 길이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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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혹시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요? 전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전까지는
여기가 분홍색으로 칠해졌었거든요. 근데 칠해지지도 않고 이 시뻘건 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보내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꼭 닫힌 모형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뚫린 모형은 내보내기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꼭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보라색으로 짠 떴죠? 와, 근데 보이시나요? 이 너무 많은 치수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아까 저희 대칭 복사 배웠었죠? 이 반만 한 다음에 여기로 대칭을 넘겨버릴게요. 자, 선. 여기 중간 딱 멈추죠? 클릭하고 끝까지 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빨간 점인데요. 괜찮습니다. 이따 대칭 복사를 하게 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제 이렇게 그 좌클릭으로 하시면 치수도 이렇게 끌어다 놓으실 수 있어요. 자, 치수 넣어볼게요. 여기 3.1 3.1이고 여기가 3 여기 5거든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해볼게요. 여기가 저희가 아까 30으로 하기로 했었죠? 잠시만요. 네, 30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반인 15. 어머. 네, 아무리 봐도 얘를 그냥 높이면 될 것 같은데 10. 네, 되네요. 12. 얘는 사실 이 아래쪽은 그냥 요 파트는 디자인적인 요소라서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해보시다가 넘어가네요. 마음에 드는 위치를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아까 대칭 복사 해볼게요. 형상을 이렇게 좌클릭 하시면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대칭 복사, 대칭하고 싶은 쭉 클릭. 자, 만들어지면서 빨간 점 없어지고 분홍색으로 다 연결이 예쁘게 됐습니다. 네, 치수 이게 왜 이쪽인데? 네, 잘못 생겼나 보네요. 요게 대칭 복사란 표시입니다. 참고로. 네. 잠깐만요. 확인 한 번만 하고. 네, 됐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근데 이쪽이 아니죠.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얘를 잡고 이렇게 반대로 당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길이가 요만큼이면 되거든요. 요거 18.4 18.4 사실 18.4 아니어도 되고요. 더 높아도 됩니다. 이건 사실 이것도 역시 디자인적인 문제라서 어차피 모터 안에서 막 돌아가지고 여기 길이 35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확보가 되면 이 아래 피처들은 뭘 어떻게 하든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18.4 해주시고 네. 자, 그럼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냐? 자, 구멍을 뚫어야 해요. 아까 위아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구멍이 있었죠?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네. 여기를 누르시고 밀어내기. 원,
중점, 끝점 하나. 휠 클릭 하시면 되고, 지름이 7.5. 그리고 반대쪽 위치를 잴 거예요. 기억나신다면 여기 제가 아이고 안 적어놔 드렸네. 여기 중점부터 여기 끝까지의 길이가 10.6이거든요. 아니구나 10.8이에요. 죄송해요. 이걸 제가 빠뜨려 놨네요. 10점 치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8 해주시고, 얘가 가운데니까 아까도 18.4 했죠? 얘가 9.2 하면 중간에 딱 오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익숙하죠? 뚫어주고 생각해보니까 여기랑 위치가 같죠? 노란 버튼 클릭해서 쭉 뚫어줍니다. 확인. 네, 이러면 자, 모든 설계가 끝났습니다. 모타 브라켓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컨트롤 세이브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S 눌러도 되고요. 요거 눌러도 되고요. 자, 저장을 하는데 원하시는 걸로 들어갑니다. 자, 저장을 하려고 해요. 이름을 조금 모터 그냥 브라켓이라고만 쓰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하고 아무리 자판을 눌러도 네,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름 정말 주의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름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시고 그대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럼 저장이 한 번 됐어요. 잠깐 폴더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여기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자세히로 바꿀게요. 네. 지금 날짜를 보면 9시 52분. 자, 저장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니다. 한 2번 정도 더 해볼게요. 한 번, 2번. 자, 다시 폴더 확인해 볼까요? 자, 늘었어요. 보실 수 있다시피 크레용은 덮어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파일이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자 굉장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가끔 생각 없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막 20몇 가지 가 있어요. 그러면 막 앞에 거 다 지워야 되고 뭐가 맞나 이러고 되게 헷갈리는데 저런 걸 다 남겨두시면 좋은 이유가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하다가 이상한 거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빠르게. 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막 하다 보니 잘못 만들었어. 근데 잘못한 줄 모르고 저장을 눌러버렸어. 얘는 한번 저장을 누르면 참고로 뒤로 돌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 좋습니다. 저장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근데 괜찮다. 여기 4가 생겼어요. 보시면 피처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10KB 그 늦은 게 보이죠? 그래서 3을 열어보시면 아이고 이게 아닌데 네. 여기 열기 있죠? 열기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열기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이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 어떻게 열어야 되냐? 크레오를 하나를 더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 있죠. 그래서 포터브로켓 3을 끌고 와서 놓습니다. 그러면 짜잔! 생기기 전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멍 뚫리지 않은 걸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오 끄면 모두 손실됩니다. 주의하세요. 예, 누르시고 여기 아까 있죠? 짠! 이렇게 멀쩡한 거. 다시 저장을 눌러주시고 헷갈리죠? 이게 되게 헷갈려요.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 앞에 것들 헷갈리니까 그냥 삭제 바로 해주시고 이렇게 저장해주시면 됐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할게요. 네. 이런 모양이 되네요. 기본 화면으로 가니까. 네. 오늘 세미나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동방에 가서 꼭 한번 뽑아 보세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좀 까먹을 뻔했네요. 마지막에 한다면서. 크레요는 저희 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숫자만 나오잖아요. 이 단위가 인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옵션 들어가시면 여기 옵션 눌러주시고 여기 아니네요. 네, 준비 들어가시고 모델 특성 누릅니다. 여기에 단위 있죠. 자, 인치, 파운드, 질량, 초입니다. 저희가 정말 원하는 값이 아니죠. 자, 변경을 눌러주시고 대표적으로 밀리미터, 킬로그램, 초나 밀리미터, 뉴턴, 세컨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희는 요걸 더 많이 쓰니까 얘로 해줄게요. 하고 닫기 누르시면 적용이 안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게 물어요. 모델 단위 변경. 1인치에 25.4mm로 할까? 아니면 1인치를 그냥 1mm로 할까? 저는 지금까지 밀리미터에 그냥 단위 맞췄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하고 설정 이걸로 됐죠? 여기 생겼죠? 닫기 눌러주시면 여기 밀리미터, 킬로그램, 초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단위는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하셔도 되고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저장을 해줄게요. 자, 저장해주시고 자, 여시고 그동안 또 뭐가 많이 생겼네요. 자, 전 거 다 집어주시고 네. 습관처럼 또 저장을 해버렸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하면 네, 크레오 이번 기초 설계 세미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학교 가서 꼭 2개 뽑아보시고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개 한번 끼워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